APR은 이제 스트릿 컨센에 휘둘리지 말고 하반기도 꾸준한 성장을 기대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스트릿 컨센이라는 말이 요즘 시장에서 많이 들리는데 요즘 이제 너무 데이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수출 데이터에도 지금 엄청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고, 그다음에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에 대해서도 뭐 엄청 고평가돼서 막 많이 열광했다가 그걸도 못 맞추면 엄청 크게 식었다가 뭐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커졌는데, 스트링 컨셉에 휘둘리지 말고 이 사업 방향을 보면서 꾸준히 좀 지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반 2분기 이제 실적을 좀 볼 건데,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던 이유를 이제 2분기 실적이 컨센을 못 맞춰서라고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더라고요. 높았던 실적 컨센서스 하향세, 주가는 넘치게 반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 2분기랑 3분기 실적 우려가 당면하면서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홈뷰티 디바이스 수출 성장 둔화 우려가 주가의 낙폭을 키웠다고 생각을 한다. 상반기에 국내는 디바이스 판매 성과가 매출액의 10%, YOY 10% 감소, 대수로는 28%가 예상 대비 언더퍼폼했다. 그러니까 역성장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상 대비 매출액이랑 대수가 이만큼 언더퍼폼을 했다라는 건데,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2분기 매출 YOY로 22%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YOY로 13%, 18%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매출이 6%, 영업이익이 11%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할 일은 실적을 한번 쪼개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컨센 대비 하회를 한 게 어쨌든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해서 하회를 한 건가, 아니면은 뭔가 노이즈가 껴있는 건가. 그래서 만약에 이걸 까봤는데도 크리티컬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급락이 벌어졌을 때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해보고 그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면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실적을 쪼개서 보면, 결론은 이제 얘네가 너디라는 브랜드 패션 사업 부문을 있는데, 이 패션 사업 부분이 부진이었어요. 이건 모든 의류 사업이 지금 다 똑같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비 유통재 쪽은 좀 안 좋죠, 지금 시장이. 그 다음에 이 울트라 튠이라는 신제품 기계를 냈는데 그게 과거 제품만큼 빠른 매출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상보다 조금 더디게 출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좋은 점은 뷰티 사업 쪽, 이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 기기 쪽은 해외 채널 중심으로 성장세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겁니다. 실적을 한번 쪼개서 보시죠. 뷰티 외 사업부, 그러니까 패션 사업부는 매출이 40% 정도 YOY로 감소를 했습니다. 내수시장 위축, 면세 채널 판매 부진 영향 등으로 역성장을 했고, 뷰티 사업부는 반면에 36% 성장을 했습니다. 디바이스, 화장품 모두 좋았고, 그럼 이게 이제 주가가 여기가 이렇게 빠졌다고 나쁘게 볼 거냐, 아니면은 뷰티가 늘어났다고 좋게 볼 거냐. 뷰티 사업부가 외형이 거의 10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당연히 더 중요시 봐야 되겠죠. 앞으로의 미래도 성장성이 이쪽이 훨씬 큰 부분이니까. 그래서 뷰티 사업부의 실적을 쪼개보면 디바이스가 이제 700억, 뭐 화장품이 700억 정도인데 디바이스 전년 대비 40% 성장했고, 국내는 뭐 마이너스 4% 정도. 국내도 얘도 뭐 조금 역성장을 했네요. 근데 해외에서 지금 150% 성장을 했고, 해외도 메인 수출 기업을 쪼개보면은 미국이 160%, 홍콩이 83%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가 이렇게 역성장이 발생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신제품이 효과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해외는 너무 좋아요. 뭐 채널도 지금 판매 채널도 확장되고 있고, 아마존에서도 판매가 엄청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보면서 해외에서 150%씩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 실적이 컨센보다 낮게 나왔다, 그래서 이게 급락이 나오는 게 맞냐, 성장이 이제 피크 찍었다라고 보는 게 맞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미 뭐 높은 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 이제 네. 너무 말도 안 되게 스트릿 컨센이 높았다면은 그때 조심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도 뭐 너무 좋아요. 화장품도 국내는 화장품 23% 성장했고, 해외는 73% 고성장했습니다. 일본, 미국 엄청나게 지금 8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도 뭐 아마존이나 틱톡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연간 전망을 보면은 이게 지금 바뀐 컨센서스예요. 바뀐 컨센서스 기준으로 올해 한 30% 성장을 할 것 같고, 디바이스는 57% 그중에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도 특히 힘을 주고 있는 미국은 200% 성장이 예상된다. 전년에 거의 300% 성장했고 올해도 200%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화장품도 뭐 한 40% 정도 성장 예상하고. 그 다음에
확 줄어드네요. 확 줄어들죠. 요게 지금 좀 확 줄어들어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저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200%에서 33% 성장을 할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문제 올해도 뭐 하여튼 200%씩 성장하는 회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화장품은 내년에 역성장이네요. 화장품 전체 매출은 내년에 뭐 음. 역성장으로 했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걸 넣는지도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화장품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뷰티 사업부의 반은 화장품이죠. 근데 역성장이다. 이걸 왜 역성장으로 보겠는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저거를 디바이스에서 만회한다. 뭐 만회하고도 남는 성장성이지만 그쵸. 왜냐면 디바이스에서 50% 음. 성장하고 화장품에서 뭐 성장한다고. 어쨌건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채널별로 보면은 국내는 뭐 7% 역성장, 해외는 80% 성장했고, 그 중에 힘을 주고 있는 미국은 160% 성장이다. 그러니까 내년 25년도 내년에도? 컨센을 너무 좀 보수적으로 보긴 본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추정컨대 뭐 키움증권 연구원께서 뭐 사실 25년 실적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추정 대하신 분이겠지만 네네.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꾸 회사 가이던스 그 회사 IR 담당자랑 그런 소통의 결과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아무 근거 없이 하신 말씀은 아닐 거란 말이죠.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한. 이 부분 좀 더 확인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제 전년 대비 한 30% 성장, OPM은 한 19.5% 유지할 걸로 보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요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한 19배 정도 되더라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 평균퍼가 25배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 중에 전년 대비 뭐 한 지금 뭐 30%, 해외 매출은 뭐 한 100%, 200%씩 성장하고 있는 회사니까 섹터 평균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봄직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총평을 하면은 성장이 기존의 컨센보다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지만 뭐 방향성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100%, 200%씩 해외에서 성장을 하는데 그게 하필 딱 이제 올해 피크 찍고 내년부터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조금 더 힘들 것 같거든요. 명확한 근거가 없이는. 주력 해외 채널은 미국이고, 미국 채널의 성장세가 100%씩 엄청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숫자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문제가 없으면은 계속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기대 모멘텀이 훨씬 많죠. 아마존에서 실적 추이를 확인할 수도 있고, 11월에는 이런 쇼핑 시즌이 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나 12월 연말 쇼핑 시즌의 판매량을 계속 팔로우업하는 것도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고, 이거에 이제 한 발 더 본다면은 선적은 물량을 먼저 보내놔야 되니까 11월, 12월보다 두세 달 먼저 이루어질 테니까 9월 이제 수출 물량부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시작해 볼 수 있겠죠. 9월 달부터 수출 물량이 확 늘어나면은 연말에 엄청 팔 거를 지금 대비하려고 선적을 많이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하반기 모멘텀을 한 요 정도 보면서 앞으로 주가는 좀 팔로우업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